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인 4개의 원기둥을 묶을 때 필요한 끈의 최소 길이를 구하시오. 단 끈의 매듭의 길이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원기둥을 묶는 문제는 여기에 있는 직선 부분과 그 다음에 곡선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한 다음에 각각의 구해진 값들을 더하면 되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직선 부분 먼저 살펴볼까요? 직선 부분은 여기 평행하게 생각해보면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니까 여기 직사각형이라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여기 10, 여기 10이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cm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cm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4개. 그래서 80cm죠. 자, 그 다음에 저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곡선 부분은 중심각의 크기가 90도고 반지름이 10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애가 지금 하나, 둘, 셋, 4개 있잖아요. 그럼 저렇게 4개 다 붙이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원둘레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반지름이 10인 원둘레. 그럼 2파이 r.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0파이 더하기 2, 4, 80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필요한 끈의 최소 길이는 20파이 더하기 80cm가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cm인 원기둥 3개를 A, B 두 방법으로 묶으려고 한다. 끈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묶을 때 두 끈의 길이의 차를 구하시오. 단 끈의 매듭의 길이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그럼 살펴봅시다. 방법 A. 이 친구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직선 구간과 곡선 구간으로 나누기 위해서 이 한 점에서 여기 직선에 수선의 발을 먼저 내려봐야 돼요.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봅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 수선의 발이 직선과 원의 접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의 최단 거리가 반지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 원의 중심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점과 직선과 만나는 접점들을 모두 찾아줍시다. 자, 이 친구도 찾아주고 얘도 찾아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쵸? 여기 직선 구간과 곡선 구간이 명확하게 분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그죠? 여기 반지름, 반지름, 지름의 길이와 같죠? 여기에도 지름의 길이, 여기도 지름의 길이와 같아서 안에 생기는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직선 구간 아까 뭐라고요? 지름이니까 지름 2cm 곱하기 하나, 둘, 세 개, 3, 6cm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선 구간 생각해 줘야 되죠. 자, 그러면 저 친구는 한번 살펴봤더니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야 되긴 하는데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호의 길이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90도, 90도잖아요. 아, 그럼 360도에서 90도 더하기 90도, 180도, 그 다음에 60도까지 더하면 240도죠. 360도에서 240도를 빼주면 아,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몇 개 필요하냐면 3개 필요해요. 하나, 둘, 3개죠. 그럼 다 모으면 뭐가 될 건데 아, 그렇지. 얘가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니까 3개 모으면 원둘레가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반지름이 1인 원둘레의 길이는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방법 A 끈 묶으면 2파이 더하기 6cm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법 B 한번 살펴볼까요? 이 친구는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딱 내려주니까 여기에도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그러면 직선 구간과 곡선 구간이 여기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표시가 나죠. 직선 구간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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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4번 몇 센티미터예요? 4cm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4cm가 하나, 둘, 2번이니까 4 곱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반원, 반원이니까 여기도 원둘레 똑같이 반지름이 1cm니까 2파이 계산해주면 2파이 더하기 8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디가 더 길이가 길어요? 그렇죠. 방법 B가 더 길죠. 그러면 빼봅시다. 2파이 더하기 8cm에서
2파이 더하기 6cm를 빼면 2파이 더하기 8 빼기 2파이 빼기 6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2cm가 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끈의 길이의 차는 2cm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cm인 원이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삼각형의 둘레를 따라 전체를 한 바퀴 돌았을 때 원이 지나간 자리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일단 원을 한번 지나간 자리 넓이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이 원이 직선 구간 먼저 지나갈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직선 구간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바닥면을 따라서 가니까 여기에서도 직선 구간은 바닥면을 따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도 이렇게 바닥면을 따라서 직선 구간을 지나가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요? 그치, 이 원이 직선 구간을 지나가면 여기에 직사각형의 흔적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직사각형 하나, 둘, 세 개 생기죠? 그럼 하나의 넓이가 얼마일까요? 그렇죠, 여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여기에 가로가 되니까 6 곱하기. 그 다음 높이. 여기 직사각형의 높이 생각하면 지름이죠? 지름이니까 여기가 2.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생겼으니까 곱하기 3. 자, 거기에다가 이제 회전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회전해서 가야 되죠? 그럼 뭐가 생겨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채꼴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부터도 회전하면 부채꼴 생기고요. 이렇게 부채꼴 생기고 여기도 회전하면 부채꼴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중심각의 크기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친구 60도. 왜? 정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 아까 직사각형이었죠? 그래서 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360도에서 90도 더하기 90도 180도. 거기에다가 60도까지 더해서 빼면 얘가 360도 빼기 240도니까 120도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120도야. 자, 근데 또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자, 부채꼴 넓이를 구할 건데 얘가 120도야. 그런데 이거 똑같이 3개 곱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120도, 또 120도, 여기 120도 합하니까 360도네. 그러면 120도 부채꼴의 넓이 곱하기 3 하는 거는 저기에 있는 원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이 원이에요? 아니죠. 이때는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원인 거죠. 자, 그래서 파이 r 제곱 이렇게 생각해서 더해줍니다. 자, 그럼 계산해보면 4파이 더하기 3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이 지나간 자리의 넓이는 4파이 더하기 36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원이 세 변의 길이가 각각 12cm, 10cm, 9cm인 삼각형의 둘레를 따라 전체를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원이 지나간 자리의 넓이는, 자, 여기 직선 구간이 있고 여기에서 코너 돌아서 곡선 구간이 생기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원을 먼저 직선 구간 떼굴떼굴 굴려봅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직선 구간 떼굴떼굴 굴러가서, 자, 이때의 흔적은 직사각형이 되겠죠. 자, 직사각형.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직선 구간 떼굴떼굴 굴러가면 이때도 직사각형이 하나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직선 구간 굴러갈게요. 자, 여기서 굴러가면 높이가 이 원의 지름이어야 되죠. 그래서 높이가 4cm이고 그 다음에 밑변은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되는 직사각형이 3개 생깁니다. 자, 그러면 저거 먼저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12 곱하기 4, 9 곱하기 4, 10 곱하기 4니까 곱하기 4는 4로 묶으면, 자, 12 더하기 9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건 계산하면, 여기 계산하면 31이네요. 그러면 124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만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직사각형 부분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회전해서 갔으니까 우리 뭐를 찾아와야 되냐면 부채꼴의 넓이들을 찾아와야 돼요. 근데 부채꼴의 넓이를 이렇게 찾으려고 보니까 뭘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중심각들을 크기를 알 수가 없죠. 자, 생각해 봅시다. 아까는
다른 문제에서는 얘가 정삼각형이라서 정확하게 각을 알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했냐? 자, 여기가 90도, 90도고 여기도 90도, 90도잖아요. 그런데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일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생각한 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있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합을 구해볼게요. 자, 합은 자, 여기도 360도, 일단 여기도 360도, 여기도 360도예요. 그럼 360도가 몇 번 있냐면 3번 있죠. 거기에서 여기를 빼줄 거야.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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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니까 180도 몇 번 빼야 돼요? 즉 3번 빼야 되죠. 그런데 이 친구들만 빼요? 아니고 누구도 빼줘야 돼. 여기에 있는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도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80도 한 번 더 빼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360도 곱하기 3번에서 180도를 4번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180도 4번 빼준다는 건 360도 2번 빼주는 거랑 똑같으니까 저 부채꼴의 중심각의 합이 360도인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럼 어차피 부채꼴의 중심각 계산해도 더하면 360도니까 이 부채꼴 넓이를 모두 합하면 하나의 원 넓이가 되겠구나. 이걸 이해해야 되죠. 그때 반지름이 4cm인 원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 부채꼴 넓이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저 세 개의 부채꼴 넓이의 합은 반지름이 4인 원 넓이와 똑같으니까 얘가 16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직사각형 넓이 더하기 여기 부채꼴 3개 넓이 이 친구 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16파이 더하기 124파이 제곱센티미터 어디 있나 확인해 보니까 정답 5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18cm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부채꼴의 둘레를 따라 전체를 한 바퀴 돌았다. 이때 원이 지나간 자리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때 우리가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면 일단 여기 직선 구간 먼저 지나가 보면 제일 쉬워요. 직선 구간 지나가 보겠습니다. 원, 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직선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 지름에 맞춰서 직선 구간을 그려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 구간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여기 아래도 어때요? 직선 구간 지나가면 이런 흔적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여기 직선 구간.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도형을 따라서 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따라서 돌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죠. 자,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넓이는 다른 색으로 한번 색칠해 봅시다. 그럼 이 넓이를 구하려면 이때는 여기 큰 부채꼴에서 여기 있는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최종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회전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럼 그때 중심각 90도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회전했어요. 여기 중심각 90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또 회전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중심각이 90도, 60도, 90도 합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0도 빼면 이때의 중심각, 부채꼴 중심각 120도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직사각형 두 개의 넓이, 이거 계산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때 가로의 길이 얼마? 여기 18cm라 그랬으니까 18 곱하기 높이 얼마예요? 여기 지름의 길이니까 높이가 12.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둘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 친구 계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채꼴 더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중심각이 120도, 90도, 90도니까 저 세 부채꼴의 넓이의 합 생각해 보면 중심각이 300도인 부채꼴의 넓이의 합과 같은 거죠. 자, 그럼 반지름이 얼마?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2예요. 그럼 파이 r 제곱인데 중심각이 360도분의 300인 부채꼴의 넓이. 자,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거 하나, 둘, 셋 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크기가 다르니까 이 친구들은 2번이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얘 넓이는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2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 넓이는 반지름이 얼마인 부채꼴, 그렇죠?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30이에요. 반지름이 30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부채꼴의 넓이에서 거기에서 또 여기 있는 작은 부채꼴 반지름이 18이고 그 다음에 중심각이 60도인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자, 18 곱하기 24, 48, 32, 4일은 4, 72, 28, 16, 56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6, 잠깐만요. 얘가 왜 56이야? 36이죠. 28, 16, 36이니까 43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친구는 432.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면 144파이 곱하기 360분의 300이니까 6분의 5죠. 6분의 5. 자, 그럼 이거 6으로 나눠봅시다. 6, 22, 6, 4, 24. 그러니까 24 곱하기 5 하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4 곱하기 5니까 120파이가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900파이예요. 900파이 곱하기 6분의 1이네요. 자, 그럼 이 친구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6일은 6, 6, 5, 30.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50파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빼줘야 돼요. 그럼 18 제곱해 볼까요? 18 곱하기 18, 88, 64, 8일은 8, 144, 8, 1 이렇게 되니까 4, 2, 3, 324파이다. 그죠? 324파이 곱하기 6분의 1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6, 5, 30, 6, 4, 24, 54파이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54파이. 자, 그럼 다시 계산해 봅시다. 432에다가 120파이에다가 150파이 더하는데 거기에서 54파이 빼야 돼요. 자, 여기 계산하니까 바로 눈에 보여서 96파이죠. 자, 그럼 96파이 더하기 120파이 얼마예요? 그쵸? 그러면 216파이 더하기 43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원이 지나간 넓이는 216파이 더하기 432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5m, 세로의 길이가 3m인 직사각형 모양의 창고 모퉁이에 길이가 8m인 끈으로 강아지를 묶어 놓았다. 강아지가 창고 밖에서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는 최대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단 끈의 매듭의 길이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지금 강아지가 묶인 끈의 길이는 8m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강아지가 최대한 갈 수 있는 길이는 8m겠죠. 자, 그래서 8m를 중심으로 뭐를 그릴 수 있냐면 원을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직선 구간으로 최대 그릴 수 있는 거는 8m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 8m인 원을 그리면서 강아지가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번 더 꺾을 수 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일 거예요. 그럼 5m만큼 어떻게 돼요? 여기 다시 꺾어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8m인데 5m니까 여기 나머지 3m가 좀 자유롭잖아요. 이 3m를 가지고 여기 90도 꺾어서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아지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구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구간은 반지름이 8인 부채꼴의 넓이에요. 중심각이 몇 도? 270도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직각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70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반지름이 8cm예요. 그럼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27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채꼴 넓이 계산해 볼까요? 이때는 반지름이 5일 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이때 갈 수 있는 거는 중심각 90도니까 360분의 90.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반지름이 3일 때죠. 그러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친구도 90도까지밖에 못 움직여요. 자, 이거 계산해 볼까요? 64파이 곱하기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25파이 곱하기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9파이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그냥 통분한 채로 쓰겠습니다. 자, 4분의 4, 3, 12, 36, 18이니까 이게 192파이 더하기 25파이 더하기 9파이 계산해 볼까요? 그럼 4분의 192 더하기 25 더하기 9 계산하면 2, 5, 9. 자, 얘가 6 될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 그러면 226 이렇게 되겠습니다. 226파이. 자, 이건 약분할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13파이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창고 밖에서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는 최대 영역의 넓이는 2분의 113파이 제곱미터가 됩니다.